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4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35만원입니다. 지금 뭐 손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이번 월화수 3일 동안에 지금 손실이 거의 한 90만원 난 것 같아요. 그나마 또, 지난주에 좀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충격이 되게 심하진 않은데, 3일 동안에 거의 한 90만원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딱 월화수 3일에. 그래서 방향을 못 잡으면서 이렇게 손실이 크니까 충격이 조금 되긴 됩니다. 대응하는 것도 좀 약간 겁이 날 정도로 이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까지 살짝 되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일단 지금 발을 조금씩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예측이 안 되니까요. 흐름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2% 빠졌는데요. 이게 보면 나스닥 지수가 이게 갭으로 떴다가요. 이게 한 3% 정도 떴던 것 같아요. 느낌에. 어제 장전에 봤을 때 아주 좋았거든요. 3% 떴다가 뒤로 쭉 밀려가지고 2%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하루에 그냥 천당과 지옥을 하루 만에 다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갭 떴다가 쭉 밀리면서 끝이 났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 장 시작될 때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한 1.6% 정도로 또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거의 한 2% 가까이 빠졌었나요? 선물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빠지니까, 지난밤에 2% 빠졌는데다가 미국 선물 지수가 한 2% 더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그림이 느껴지니까요. 국내 증시가 올라갈 힘을 발휘를 못했어요. 그냥 줄줄 밀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래소수 1.74% 빠졌는데요. 그동안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좀 버텨줄까 싶었는데, 분봉으로 보시면, 5분봉입니다. 아침에 미증시가 빠졌으니까 약간 밀려가지고 들어올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미국 선물지수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관세 뉴스가 나오면서 쭉 흘러내려가지고 1.74% 하락하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1조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 지금 어느 정도 팔았는지 제가 월요일 화요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삼성전자 볼까요? 오늘도 한 340만 주 또 팔고 있죠.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은 지금 인버스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해가지고 해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이 지금 한마디로 뒤죽박죽입니다. 엉망진창인 것 같고, 참 대응도 안 되고, 난감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나왔던 뉴스가, 미증시가 급등 출발했다가 급락했던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50% 추가 관세 받고 더 추가 관세에서 104%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이제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진행되는 1시쯤인가 그때쯤에 상호관세가 발효됐어요. 정말 설마 이게 발효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발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 초반에 미증시가 갭으로 떴던 이유는 우리나라도 지금 한승숙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부재중이어가지고 그동안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도 했고 각국엔 전화 통화부터 해서 할 거 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화도 못 하고 있다가 지난밤에 이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하기를. 한국에서 아주 이제 발전적인 어떤 제안을 했다. 하면서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이야기도 했어요. 가스관문을 비롯한 발전적인 그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방국들하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분이 25% 관세 부과된 이 부분이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미증시가 격으로 떴는데. 중국 쪽에서 협상하겠다는 제스처가 안 나오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104% 관세 부과하겠다 하니까 이제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붙어버리니까 증시가 쭉 힘없이 흘러내려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시쯤 관세가 발효된다 그러니까
파랗게 질려가지고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2% 정도 하락하니까 국내 증시도 따라서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이 끝나고 미국 선물 지수가 다시 또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하락 반전했다가 이게 그 급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제가 방송하는 사이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가 있다가 다시 또 보합권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미도 날 것 같고 여기서 예측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생각은 제가 바쁘기도 하고 오늘도 나갔다 왔지만 오전에 내일도 오전에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응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락하니까 이거 붙들고 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자. 이게 오늘 목표였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의 거래이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비중을 더 줄여가지고, 현금화를 시키고, 좀 한 발 빼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 중에 SG는 일단 다 팔아버렸고요. 오늘도 하락해버렸어요. 그 지수가 쭉 빠지니까 따라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팔아버렸고, 인그루드랩만 지금 현재 356만원 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은 상황 봐서, 조금 비중을 줄이도록,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발을 다 빼고, 현금화 시켜서, 그나마 뭐, 손실은 많이 봤지만, 남은 돈이라도 챙기자, 지키자,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측도, 그지 뭐, 안 되고, 보이긴 합니다. 시장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는데, 가고 나서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빠르게 이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돼줘야 되는데, 예측하기 전에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 가버리니까, 이미 많이 올라와서 못 따라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또 급격하게 확 턴해버리니까 이쪽을 또 이미 올라가 버리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까지 지수가 빠지면 거래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날은 인버스 쪽으로 해서 정치 테마주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치 테마주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정치 테마주가 꺾여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적어도 있었겠죠. 알래스카 가스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알래스카 가스관 테마로 해가지고 넥스틸이라는 종목이 급등하는 그림이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시간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네요. 장후 거래에서 29%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대장으로 올라가고 동양철과는 진작에 상한가 딱 고정해서 이제 박아버렸고요. 얘가 대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래스카 가스관 쪽으로 돈이 몰려가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정치 테마주는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후발주가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얘까지 이제 뒤로 밀어버리고 돈이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알래스카 가스관으로 갔는데 여기도 따라 들어가려니까 이게 지금 그 상한가 들어가본 종목은 아예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뒤늦게 뭐 들어가야 여기서 먹을 게 있겠나 싶어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돈이 가는 거는 보고 있는데 항상 한 발 늦게 이렇게 갔구나 이런 정도로 아침에 노리긴 했었어요. 에어레인 이 종목을 노렸는데 이건 매물이 많아 놓으니까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다 바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냥 뭐 본전선에서. 그래서 큰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급변하고 있는데 대응은 못하고 있고 계속 뭐 안타까우니까 또 자꾸 더 지르게 되죠. 그럼 또 손실은 더 커지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장은 내 시장이 아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발을 빼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그루드랩도 상황 봐서 시간에 걸려서 줄이든지 아니면 내일장에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화장품 관련주가 시간에서 약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상황 봐서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 봐서 그냥 다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이번 시장에서는 발을 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매수 안 하면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예측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은 관세 전쟁입니다. 이거. 미중 간에 지금 상호 관세가 오늘 발효가 됐습니다. 1시쯤인가 발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를 시켰는데 우리나라 25%도 지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협상팀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서 협상을 하다 보면은 미국이 중국하고 전면전을 붙게 되면 다른 나라들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하고 전쟁 치기에는 좀
힘에 붙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끼리 단결하자. 유럽하고 중국하고 뭐 이렇게 단결해버리면 미국이 왕따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국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방국들하고는 협상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해놨는데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25% 우리나라 관세 부과해놨는데 그거 없는 걸 해줄게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챙길 거 어느 정도 챙기면서 협상을 해 나가겠죠 앞으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 안 되면 당장 충격을 바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악화돼 갖고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인버스 쪽으로 들어가기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발 빼고 시장이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좀 늦었지만 그래도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니까 이 자금이라도 지키자 해서 시간에서 정리하고 한 발 빼고 현금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이 관세 전쟁이 약간 지금 다른 각도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중국에서 미 국채를 매도할 것이라는 설이 돌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나오고 나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확 바뀌었어요. 저 뉴스 나오길래 봤는데 지금 4.36까지 갔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관세 부분 때문에 이 4.0 밑으로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자산 선호 이렇게 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국채금리가 채권금리가 내려와서 4.0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시키는 이 관세 전쟁을 치는 이유가 미국 국채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미국에서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니까요. 국채를 대거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 자금으로 써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돈이 전부 다 국채 발행해갖고 그 돈으로 돈 땡겨갖고 쓰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채권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미국은 관세를 계속 부과시키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수출하는 국가고 미국은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사람이 답답죠. 관세가 자꾸 올라가면. 그래서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관세를 계속 올리면 중국이 맞받아 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치면 이제 아예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안 가고 미국이 약한 부분이 국채 부분이다. 이걸 이제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약하게 생각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대거 매도를 해가지고 팔면 국채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럼 4.45 이렇게 올라가면 채권 발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화보다는 갈 때까지 가보자. 시진핑 대통령은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협력해가지고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겠죠. 미국에 대한 비판이 이제 많은 상황이니까 트럼프의 비판이 많으니까 자유무역을 해치는 미국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제까지는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면 중국에서 숙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안 숙이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관세 때리면 처음에는 바꿔도 하려고 그러니까 뭐 히토류 수출 통제 이래 봐도 그것도 또 안 먹히는 것 같고 안 먹히니까 수입을 더 해주는 선으로 해서 합의를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양보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더 물러서면 중국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진핑 스타일이 또 중국이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 한자 선어가 있는데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거 있죠. 왜?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이긴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손자병도 나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긴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다는 뭐 이런 쪽의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는 발톱을 숨기고 굽신굽신 했죠. 또 어쩔 수 없이 잘해보자 이러면서 양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관세가 너무 크게 나온 것도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한번 붙으면 손해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유럽이라든가 다른 국가들, 아시아 국가의 다른 국가들, 뭐 지금 관세를 엄청 맞아 있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한테 상당한 그 우호적인 어떤 뭔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번 붙어볼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국채를 매도하는 뭐 이런 쪽의 길을 택했다면 이거 받고 더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가 돼버리게 되겠죠. 104% 관세에 너가 그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렇게 갈 거고, 여기는 그러면 국채 다 팔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 고립시키겠다, 미국을 고립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붙으면 누가 답답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가면 미국이 조금 더 답답해질 것 같아요. 관세로 바꿔도 하는 거는 미국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국산 100% 관세 부과 이렇게 하면 중국은 받고 또 100% 더 해갖고 200% 관세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너가 답답하잖아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데, 중국이 관세를 안 건드리고 이상하게 나와버리고 국채라든가 다른 미국이 불편해하는 쪽으로 건드리면, 히토류라든가 다른 그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해서 건드리면 미국이 답답해질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수출 못 해갖고 중국이 수입이 줄어드니까 너무 힘들겠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국은 그 자본주의가 아니죠.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고 통제 경제입니다. 모든 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시간을,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끌 수 있느냐는 부분이잖아요. 둘이 같이 붙으면 관세 104% 맞고 그다음 국채 막 던지고 이렇게 갖고 붙으면 시간이 계속 흘러갔을 때 누가 답답하냐? 답답한 사람이 협상하자고 나올 거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제까지는 중국이 답답해가지고 먼저 일기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오는 중국의 행동으로 봤을 때 그냥 콧방귀 끼고 그냥 그대로 갈 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만약 이게 중국이 한판 하자 쪽으로 간다면 누가 답답해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답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이 안 돼갖고 생산이 떨어지면 그게 떨어지겠죠.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미국으로 못 가는 부분을 다른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 전 세계 다른 나라 쪽으로 해서 물건을 돌리면 수익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더 낮게 팔아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니까요. 수익성은 떨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생계가 어려워져도 이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막 들고 나와가지고 시진핑 물러가라 시위를 못 할 겁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참고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북한이 트럼프 1기 때부터 이미 그 고립정책, 그 봉쇄정책을 취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했었죠. 봉쇄정책을 했는데, 핵 때문에. 근데 지금 바이든 지나고 다시 트럼프까지 왔는데도 북한이 아직까지 안 망하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돌파구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라든가 다른 우방국들 뭐 브릭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늘리면서 그쪽으로 돌리면서 버티면, 버티는 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힘들어지면 당장 필수 소비재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되게 불편해질 겁니다. 미국은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위협을 겪으면서 멕시코나 캐나다, 뭐 유럽, 우리나라, 일본 이쪽에도 압박을 또 받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면 이번에는 미국이 조금 더 답답할 것 같고, 이 부분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갈 때까지 가보자 했을 때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물론 이제 그 안 좋아지기 전에 뭔가 타협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미국 선물지수가 반등 나오는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까지 최근에 움직인 어떤 움직임이 예측을 벗어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고집스러운 표현 하나로 예측과 전혀 다른 아주 이상한 행동들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 됐으면 뭔가 협상하겠지라는 그 예측 자체도 빗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빗나가 버린다면 더 심각한 상황 쪽으로 가서 아주 어려운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가정까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너무 극명하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상황에 뭔가를 그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덤비는 거는 정말 위험도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힘들다는 걸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발을 빼고 현금화 시키고 지금 그 상황 봐서 한 번 더 보고요. 그 시간에 걸려서 인거루 드랩이 거의 뭐 역받고 나 있는데요. 요거 다 정리하고 현금 100%로 만들겠습니다. 그 현금 100% 하고 그 일단 내일 오전에 제가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볼일 보고 와서 그다음 시장을 볼 수 있을 때 아주 짧게 단타 매매로 조금씩 그 벌어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손실이 안 생기도록 위험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제가 뛰어들 수 있는 판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 참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무너지니까 좀 허탈하긴 한데, 이럴 때 그냥 그 클리어 잘 시키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고민하고 탁 털고 내일은 홀가분하게 현금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트럼프가 뭔 짓을 하더라도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지켜보면서 미국이 망하는지 중국이 망하는지 구경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같으면 미국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밀어가지고 한쪽이 망할 때까지 보고 치킨 게임에서 누가 죽는지 보고, 죽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요것으로 하고요. 제가 지금 그 종목 가지고 있는데 요거 시간 내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현금 100%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에 고생 많으셨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